다 지난 거 해설하면 뭐하냐? 해설도 못하니까 주식을 못하는 거라고요. 다 지난 걸 분석도 못하고 다 지난 걸 해석도 못하고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해석조차 못하니까 주식을 못하는 거라고요. 해석을 할 줄 알면 예측이 점점 가능해진다고. 저희 오늘의 해석은 MI텍이 왜 올랐다고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아니 나 물 한 잔 먹고 있었어. 우리 백조님들은 이게 소주잔인가 싶을 텐데요. 원래 소주잔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주 한 병이 다 들어가는 소주잔입니다. 제가 또 이게 또 호남형 아닙니까? 뭐 소주를 어떻게 뭐 조그만 잔에다 마셔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병 따라갖고 한 번에 원샷 하는데요. 오늘 설정 망했다. 빨리 주식 공부는 하자. 어떻게 뭐 연결이 안 되네.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불금으로 이렇게 좀 뭐 또 치맥, 치킨이랑 맥주 한 잔씩 하시거나 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와인을 한 잔 마시든지 술 한 잔 하는 금요일을 맞이해야겠네요. 오늘 금요일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또 불같은 금요일 보내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오늘 마감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7% 결국 상승 마감했어요. 장중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다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시초가를 못 지켜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음선 상승 마감이죠. 제가 음선 상승 마감은 시초가는 좀 좋게 나왔는데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선이긴 한데 그 분차트를 보시면 아랫꼬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랫꼬리를 만든 모습이 이제 한 10시 반부터 저점 찍고 종가까지는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오후라는 걸 감안한다면 코스닥은 심지어 아랫꼬리를 만들고 양선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차트를 보시면 역시 10시 반쯤 저점을 찍고 하루 종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종가를 시초가보다 높은 양선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주 좋은 반등 패턴, 코스닥보단 못하지만 거래소는 그래도 아랫꼬리 만든 모습이라서 반등 패턴이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금요일 오후였다. 물론 약간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이틀 동안 빠진 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갭매국이 상승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 정도 상승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금요일 오후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수 차트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약간 도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씩 오르고 또는 한 달에 2배씩 오르고 근데 그거는 정말 급변의 시기 예를 들어 1월 같은 장에서 10%씩 지수가 빠지거나 또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던 해의 11월, 12월 삼성전자가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를 2달 만에 갔던 삼성전자가 따블이 났던 그런 시기나 하루에 막 10% 한 달에 2배씩 움직이는 거지 평상적인 정상적인 시기에는 변동폭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변동폭이 낮은 게 정상적이고 노멀한 거고 변동폭이 큰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내 경험치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주식에 대해서 완전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 직후 2020년 한 4월, 5월쯤 들어와서 한 1년 주식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당시 1년 했을 땐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주식 진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 주식은 사면 올라가는구나. 반대로 만약에 늦게 안 하다가 작년 7월 이후에 아니면 올해 1월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은 사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올라가는 사이클도 겪고 내려가는 사이클도 겪으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의 모든 사이클을 겪다 보면 주식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어. 그런데 옆으로 조정받는 시기가 더 길어. 이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죠. 1월은 급락, 2월은 조정, 3월은 반등, 4월은 다시 조정.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 중에 최근에 제가 꼭 말씀 짚고 넘어가는 종목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실력 없는 유튜버들한테 속는 거죠. 실력 없는 유튜버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는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더 정확하게 실력 있는 유튜버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삼성전자는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단 1, 2년 동안은 원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면 지금 2021년 초에 사서 기다리신 분들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얘가 앞으로 1년 안에 저 96,000원을 뚫을까요? 올해 연말까지? 저는 올해 연말까지 삼성전자 96,000원 못 뚫는다에 한 표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고점 2021년 초에 96,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2년 동안
고점을 회복 못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주식 방송을 하는 유튜버라면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사면 돼요가 절대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략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타이밍은 단기적으로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묵혀두신다, 2년 묵히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그나마 2월, 3월까지는 7만 전자였는데 지금 7만 전자에서 더 밀려서 67,700원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IT 관련주들이 다 빠졌냐면 그렇진 않아요. 삼성 SDI가 오늘 3% 올랐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완성품 제조업체, K배터리 제조업체 3인방 중에 삼성 SDI를 탑픽으로 좀 계속 꼽고 있는데 삼성 SDI 오늘도 좋아졌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결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플러스 스마트폰 플러스 가전사업이면 LG전자는 가전사업 플러스 스마트폰이었는데 스마트폰 철수했어 심지어. 그런데 LG전자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종목 자체의 위험 리스크, 종목 자체가 뭐 실적도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종목 자체는 실적이 좋은데 글로벌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지금 있는 시기이니까 400조짜리 종목이 뭐 움직일 여지가 있겠어? 라면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LG전자는 요즘 시총 20조밖에 안 되니까 차트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았고, 또 하나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더 멀어졌는데 반대로 LG전자는 6%가 상승을 했고요. 같이 실적이 좋았지만, 그리고 SK텔레콤, SK텔레콤 차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역사적 최고가 찍고 쉬다가 이평선, 제가 늘 눌림목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눌림목 200일선 살짝 깼지만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지금은 거의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완전 정배열이라서 SK텔레콤은 좀 느낌이 좋네요. SK텔레콤은 완전 통신주로만 본다면 내수주예요. 은행주, 통신주 다 내수주죠. 근데 SK텔레콤은 그냥 단순 통신주라기보다는 AI도 관련 있고 로봇도 관련 있고 메타도 관련 있는 성장산업의 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매출은 통신이 거의 90% 이상이지만 신성장 원동력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신고가 근처에서 이렇게 양선을 만드니까 차트가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컬, 오늘 포스코 케미컬이 2차전지 종목들을 이끌어냈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컬, 거래소의 포스코 케미컬 10조짜리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코스닥의 10조짜리 에코프로비엠 8%. 양시장의 대표 선수들인 거래소 포스코 케미컬과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케미컬이 움직이니까 그거보다 시총이 좀 더 낮은 SKI 테크놀로지나 또는 SKC나 뭐 이런 애들도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시총상에 유한양행까지 보면 좋겠네요. 유한양행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그 성장주에 투자하라에 보면은 제가 8개의 산업, 각 산업에 3종목씩 24개의 종목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24개의 종목 중에서 바이오 산업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 잘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주 잘 움직여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지수가 약간 강보합이었으니까 등락 현황이 오른 종목이 더 많네 하고 보면 거래소는 442대 393이니까 살짝 많은데 코스닥은 727대 623이니까 코스닥도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한 5개 중에 한 3개 오르는, 또는 뭐 한 5개에서 3개나 뭐 한 8개에서 5개 오르는 그 정도의 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거래대금, 제가 거래대금은 돈이 어디 몰리니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많이 거래된 종목은 없는데 그 바로 아랫단으로 거래된 게 KG 동부제철, KG가 경기화학의 이름이 바뀐 거라고 그랬죠. 경기화학이 KG 케미칼로 바뀌었고, KG의 자회사들, KG 케미칼의 자회사들이 바로 KG 동부제철을 비롯해서 KG ETS,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최근에 움직였고 거래가 터졌냐면 보혜씨가 어젠가 그저께 쌍용차 관련주 뭐 이러면 안 되는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너무 정답이었죠. 썸네일 너무 잘 만들었죠. 왜? 아니 오늘 하락 종목 중에 그쪽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쌍용차 관련으로 올라간 애들이 올라갈 땐 막 점으로 가고 물량 없이 막 후다닥 갔는데 떨어질 때는 그렇게 하한가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거래가 많이 터지니까 물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와 이거 쌍용차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거죠. 왜 오해는 아니지만 그 쉽지 않아요. 인수 조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거래 터지면서 양선이니까 이런 차트는 좋은 거라고 했죠. 거래 터지면서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백한다면 제 의견이 좀 틀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틀린 걸 틀렸다고 정확히 말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래야지 다음에 발전이 있으니까. 유튜버로서의 발전이 아니고 주식 투자자로서의 발전이 그래야 있어요. 제가 틀린 것도 맞은 것처럼 포장하고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유튜버로서 인기를 끌진 몰라도 저는 유튜브는 어찌 보면 본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인가요? 하루에 매일 하니까? 절대 본업 아니에요. 저는 본업을 어떻게 따지냐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따져요. 유튜브로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주식으로 버는 돈 하루치일 수도 있어요. 막말로. 하루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주식이 본업인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외부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 거 저한테 제안 오면 저는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예외로서 한 3번 정도 막 공중파 같은 거 나갈 때 KBS 아침 방송 이렇게 나갈 때 뭐 그럴 때 한 3번 정도 예외로 나간 적 말고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본업이 주식 투자자니까 유튜버가 아니니까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인정해야지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자니까 틀린 거 당연히 인정하는 습관이 있고 유튜버로서도 인정하면 되죠. 뭐 만약에 쟤는 맨날 틀려?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유튜버 중에 자기가 틀린 걸 인정 안 할 뿐이지 제가 그래도 아마 맞는 정답률이 아마도 높을 겁니다. 어느 유튜버랑 붙어도.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어떻게 틀렸냐면 여기 음선이 나와요. 이 음선이 1월 26일 날 크게 빠진 음선이 나오는데 이 음선이 아마도 제 기억에 내부자 거래 의혹 때문에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뭐 상담을 한두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지인한테도 받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뭘 말 많은 종목을 왜 사? 말 많은 종목이 그런 내부 악재를 되돌림 반등으로 빠르게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 뭐 이런 의견과 뷰를 말을 했었죠.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점을 완전히 넘어서 오늘은 8%까지 오르면서 이러다 뭐 역사적 신고가 또 뚫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말 많은 종목도 갈 때는 있다. 다만 확률적으로 저는 여전히 내부 악재랄지 그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생겼던 게 몇 달 안 지난 종목은 여전히 저는 권하지 않고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안 샀어도 수익을 낼 기회는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 많은 종목이었는데 잘 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종목이 강세에서 알 수 있었던 건 2차 전지가 진짜 강하구나. 근데 그거는 맞은 거죠. 왜?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말 많은 종목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절하를 했지만 2차 전지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도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더 간다고. 왜? 아니 여러분들 주변에 전기차 타는 분이 많아요. 가솔린 차를 타는 분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차, 시내에서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 때까지 전기차 시장은 계속 마켓시어가 커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장산업이죠. 물리더라도 성장주의 물리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는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에서 또 보이는 건 LG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상위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 같이 아직 완전 역배열의 수준에서 조금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근데 오늘의 양선은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컬도 2차 전지였죠. LNF도 2차 전지죠. LNF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왔네요. 2차 전지 물리더라도 성장주의 물려라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이 어디 몰렸는지 알 수 있는 거래대금 상위에서 볼 수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컬, LNF 이런 애들을 보면서 돈이 2차 전지 쪽에 몰렸구나. 또는 KG 동부제철, KG 케미컬 이런 걸 보면서 돈이 여전히 쌍용차에도 좀 몰려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것도 정확히 맞춘 것 같은데 뭐라 그랬죠 제가? 전기차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어쩌거나 이런 성장 산업들은 물려도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갈 수 있게 이 재료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활을 바꾸는 굉장히 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쌍용차 인수하는 게 뭐 어쩌라고. 쌍용차가 무슨 현대차야? 쌍용차 인수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재료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그러니까 쌍용차 인수한다고 우르르 갔다가
다 고점에서 지금 물려갖고 손절치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명확히 말했잖아요. 단기 매매 정말 선수급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돼. 왜? 선수들은 손해나도 속쓰림이 크지 않아요. 또 딴 데서 이익 내면 되니까. 또 선수들은 손해나면 손절을 바로 쳐요. 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거니까. 근데 선수급이 아닌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자들은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면서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좋게 보고 들어갔는데 못 오르잖아. 떨어져 심지어. 그러면 그때 손절매 절대 못해요. 왜? 나는 무조건 수익을 내러 들어갔으니까. 트레이딩에 그런 게 어딨어. 트레이딩에 무조건 수익 내는 게 어딨어. 없다고요. 50 플러스 알파 퍼센트로만 수익을 내는 건데 왜 100%의 수익을 내려고 달려드냐고. 그러니까 물리면 못 팔고 그러다가 개별주 중에서 쓰레기 잘못 만들면 테마주 잘못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되고 이걸 반복하는 투자자들이 주변에 꽤 있다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하얀코코리아는 뭐 워낙 저시총줄에서 뭐 이거 한 3,400억에서 출발한 것 같으니까 뭐 특별히 재료는 못 찾겠고 MI텍이 이제 좀 재미있는 재료인데요. 자랑 한마디 해도 되나요? 왜냐면 아까 제가 틀린 건 틀렸다 했으니까 맞춘 건 또 맞췄다고 해야지. 이 MI텍은 3월달에 성장주였어요. 제약바이오 성장주. 제가 심지어 3월달에는 8개 종목밖에 안 했다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MI텍을 만약에 담았다면 3월달 어디서 샀어도 7,000원에 샀겠죠. 근데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면 2배 나네요. 그래서 MI텍을 사신 멤버십 회원님들은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럼 MI텍을 왜 말씀을 드렸냐. 이런 게 이제 종목 선정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샀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제가 왜 성장주에서 제약바이오의 탑픽으로 넣었을까? 자,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존 그 뷰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는 신약개발주도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50시대, 200시대를 꿈꾸는 예를 들어 진시황의 불로장생을 꿈꾸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럼 그들의 자본력으로 제약바이오의 기술력과 합쳐지면서 계속 신약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암도 만약에 정복하는 시기가 생기고 당뇨, 뇌출혈 다 정복하는 시기가 생긴다면 노화에 의해서 죽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100살, 150살. 그러면 제약바이오 산업은 결국 성장 산업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신약개발 애들이 맥을 못 추고 있어. 신약개발 쪽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 개발 쪽만 힘을 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수익이 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MI텍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재무제표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300억, 400억, 500억. 매출액이 증가했나요?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0억, 60억, 130억. 영업이익이 거의 2배씩 증가했어요. 이런 성장률이 있는 회사를 찾기는 힘들다고요. 그런데 얘가 영업이익률이 최근 영업이익률이 26%, 부채 비율은 100억대 600억. 부채 비율은 한 20% 정도. 제가 늘 아주 극찬을 하는 퍼는 13이야. 이런 성장주가 어딨냐고. 매출액이 2배씩 거의 100%씩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근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야. 근데 부채 비율은 어디 쓰레기 종목들은 적자 기업이나 또는 부채 비율이 막 150%, 200%가 되는데 20%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원래 퍼가 30, 40, 50이 돼야 되는데 퍼가 10이야. 그럼 이런 거는 제가 3월달에 봤을 때 사실은 그 전부터 저는 봤지만 요런 정도 차트에서 이 종목은 쓸만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면 오늘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팔아야지. 왜? 제가 늘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제일 강한 종목이라니까. 역사적 신고가? 안 팔아도 돼. 근데 심지어 상한가에 가네? 상한가 때 팔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얘는 아직도 안 팔았어. 그럼 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만 더 띄워주면 2배에서 팔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왜 올랐는지 이제 재료 공부를 해야 돼. 왜 올랐는지 볼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지. 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볼까요? 그럼 왜 올랐는지 뭐라고 나와? 여기 있네. MI텍, 매각진액, 미 보스턴 사이언티픽, 1, 올림푸스, 눈독의 강세. 무슨 뜻이냐면 MI텍이 지금 주가가 강세인데 매각 추진이래. 그러면은 최근에 쌍용차 인수 때문에 뭐라 그랬어? 거래대금이 다 쌍용차에 몰려 있었죠.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PI 첨단 소재에 어떤 애들이 들어간다고 막 또 주가가 올랐어요. 일진홀딩스, 일진그룹이 들어간다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이런 애들 올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가 뭐냐면 매각 이슈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탑 베스트 3 종목할 때도 누군가가 지능 기업을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네요. 이런 게 요즘 잘 가네요.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매각 이슈 재료가 나왔어, 오늘 심지어.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는 뭐냐면 재료 가치를 폄하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속담은 아니고 격언이 있어요. 가치를 보고 들어왔는데 재료 때문에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들어갔어.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 인기가 없으면 안 올라.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인데 근데 잘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왜 안 떨어지지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 그럼 왜 오르는지 재료 찾아보면 재료 때문에 올랐어. 그래서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그래서 한 박자라니까. 재무제표 좋은 종목을 탁 들어가 있는데 재료까지 터져버려? 그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안 좋은데 재료만 있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할 거야? 또는 재무제표 좋은데 재료 없는 종목들은 1년이나 3년 물리고만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한 박자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근데 여기서 또 주식 공부 더 시켜도 될까요? MIT 상한가 쳤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가 뭐래?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래요. 그럼 시너지 이노베이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종목이 갈 때 최대 주주가 상장 기업이냐 아니냐 보라 그랬잖아. 그럼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어.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상장 기업이구나를 알 수 있어. 왜? 여기 있으니까. 상장됐잖아. 그럼 얘네들 세트로 갔구나. 또 그 다음 MIT는 무슨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 쪽이에요. 어디 의료기기 쪽이냐면 정형외과 신체 보정용 뭐 이런 쪽이에요. 비혈관용 스텐트 부분 국내 1위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러면 케어젠이 최근에 움직였죠? 케어젠이 뭐예요? 케어젠도 역시 탈모 중심 헤어케어 수출학대 어쩌고저쩌고 의료기기와 기능성 확장분 어쩌고저쩌고 얘도 신약 개발이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요즘 잘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 엉뚱하게 신약 개발 물려있고 계속 물려갖고 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의료기기 쪽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라고요. 그럼 또 뭐가 있어? 휴젤이 있죠? 휴젤은 사실 요즘 악재가 많았어. 악재가 많았는데 오늘 휴젤가 8%에 올랐고 또 하나 꼭 봐야 될 종목이 또 하나 꼭 볼 종목이 코렌텍. 왜? 코렌텍도 딱 보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정형외과 신체보정 국내 1위 인공고관절 기업.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시키려고 오늘 상한가 친 MI텍 그리고 MI텍의 최대주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비슷하게 실적 좋은 케어젠이나 코렌텍 이거를 탑 30에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걸 또 월요일날 사란 얘기예요. 밤새 고민하지 말고 사지 마. 왜? 아니 MI텍은 지금 멤버십 회원 성장주에 투자하는 3원에 만한 종목인데 누가 지금 사래? 그잖아요. 저는 이런 해설을 하는 거야.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 다 지난 거 해설하면 뭐하냐? 해설도 못하니까 주식을 못하는 거라고요. 다 지난 걸 분석도 못하고 다 지난 걸 해석도 못하고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해석조차 못하니까 주식을 못하는 거라고요. 해석을 할 줄 알면 예측이 점점 가능해진다고.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오늘의 해석은 MI텍이 왜 올랐다고요? 인수된데 어디에 인수된데 매각된데 요즘 매각이 가장 핫한 요즘 매각이 가장 핫하니까 상하게 간 거지 매각이 핫하지 않았을 때 안 갔을 수도 있어. 그 다음 MI텍의 최대 주주가 상장 기업이야? 걔도 오르는구나. 또 MI텍이 의료기기 쪽이야? 그럼 의료기기 쪽에서 수익성이 좋은 애들 오르는구나. 그러면 오늘 숙제로 뭘 하면 돼? 의료기기 쪽 다 모아서 보라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사라고요. 그게 예측력이죠. 팩트는 의료기기 쪽에서 올랐어. 또는 매각 가능성 있는 애들 리스트 뽑아 놓으라고. 그 중에서 3박자 맞는 애 사라고. 얼마나 이게 주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고. 이렇게 논리대로 팩트대로 흐름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생뚱맞게 사. 이렇게 계좌 보면 이거 왜 샀어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팔 거예요? 본전되면요. 근데 50%야 마이너스. 죽었다 깨나도 본전 되겠냐고. 마이너스 50% 된 거.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의 공부는 가입이 한 100만 원짜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기억이 강하게 남아. 그냥 무료 유튜브지 뭐.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야. 무료 유튜브 하루에 막 5개씩 보죠? 그 다 서로 다른 말 하는데? 서로 다른 말 하는 5개를 매일 보면 뭐가 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좀 공부를 확실히 시킨 거예요. 저는 늘 팩트체크로 오늘 어떻게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데 너무 답답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특히나 지난주 지난번 화요일날 이제 부자학교 수업을 첫 시작했잖아요. 좀 애정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저도 교장 배지가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그냥 유튜버보다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니네는 공식이라도 외워라. 그리고 공식을 이해하면 만점 받는데 공식을 이해는커녕 외우지도 않냐?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기 위해선 현상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현상 분석도 못해. 그래서 제가 매일 현상을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시가총액 상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래대금의 큰 애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탑 3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공짜인데 뭐.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 100만 원씩 저금해요. 제 강의 이런 좀 평소에 공제 말고 오늘은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100만 원 저금해. 그래서 과외비로 낼 거 저금했다. 그리고 나중에 제 강연회 한번 올 때 떡이라도 하나 사와요. 떡이라도. 오늘 탑30에서 어떻게 종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 모였었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물려도 되는 성장 산업이라고 제가 늘 강조드렸고, 근데 또 하나 돈이 몰린 데는 쌍용차. 쌍용차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리면 안 되는 쪽이야. 그러면 그건 정말 매매 잘하는 트레이더들, 또는 내가 트레이더라고 생각한다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 대신 물렸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려면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불금하러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줄 빨리 부르고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과 부자의 꿈 함께합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30분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는 0.12% 하락, 코스닥은 0.24% 상승으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미증시도 이틀 연속 하락 이후 아랫골이 만들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 마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음선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알 수 있듯이 위로 답답하게 억눌려 있는 모습이지만 아래로 많이 빠지기도 쉽지 않은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5월 초까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최근 미증시 빅테크의 조정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이 큰 상태이며 역대급 실적으로 4% 오르는 LG전자가 오늘의 시총상위 특징주네요. 관심. 2차 전지주에서 포스코케미칼, SKI이테크, SKC 등은 5% 이상 상승하며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10% 이상 상승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시총 1위에 등극한 에코프로비엠의 10% 이상 상승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네요. 최근 1차 급등 후 조정 잘 받았던 케어젠의 10% 이상 재상승도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위의 성적표는 좋지 않은데 상한가 없이 20% 상승이 최고 상승 종목이며 탑30의 상승률도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의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아 강세 테마를 찾기 힘든 모습이며 그나마 탑30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는 조정 후 재상승하는 케어젠,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 정도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지루한 눈치 보기 장세의 날, 시장이 힘이 없네요. 그래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대성우 투자 화이팅!